Come on. 고생 끝에 락ion다. 고생 끝에 락ion다. 락ion다. 고생 끝에 락ion다. 락ion다. 고생 끝에 락ion다. 락ion다. 고생 끝에. 네, 그 학보사라는 게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그 아예 처음 들어. 신문도 중도 이럴 때 이렇게 있는 건 봤는데 근데 많이 손이 가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1학년 때 봤는데 그 이후로는 본 적 없어요. 중앙일보인가? 중앙일보 말고 중대일보 본 적 있는데요. 중대신문이요? 네, 중대신문 본 적 있는데. 요즘 대학생들에게 그닥 친근한 매체는 아니겠죠. 어떤 사람들은 왜 필요한지 존재에 대한 당위마저 의심된다고 합니다. 신문 한 번 발행에 몇백만 원이 들고 방송 장비 구입에도 꽤 많은 돈이 우리 등록금에서 쓰입니다. 여러분은 왜 대학 언론이 필요한가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대학생들이 기성세대보다는 훨씬 더 사회에게 비판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 있고 그다음에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사회잖아요, 대학사회도. 그 학내 구성원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에서 무슨 일을 벌이던 간에 그거에 대한 감시가 사라지게 되겠죠. 대학 언론이 갖는 존재 이유의 바탕에는 아마 자유라는 가치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학생 사회일 수도 있고, 혹은 뭐 교수 학생 본부, 혹은 뭐 교직원 교수 학생 뭐 삼주체 여러 집단 혹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대학이라는 사회에 대학이라는 사회도 민주사회인데 대학이라는 사회에서 대학 언론이 왜 필요하냐는 질문은 사실은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비극입니다. 다른 학생들이 불타는 금요일을 보낼 시각, 대학 신문사에선 매주 밤샘 작업으로 주말을 맞습니다. 몇 개월에서 1년 이상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덧 내일이거니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최재현 씨는 범경이 높아? 5단 광고라 그러거든? 이게 그다음에 판 옆에 들어간 게 있어, 이렇게 길쭉하게. 얘가 9단 광고야. 근데 얘가 되게 까다롭고 짜기가 힘들어. 5단 9단 전부. 주말에 작업을 하지 않으면 월요일날 신문이 발행이 안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금요일 7시부터 다음날 토요일 뭐 오후 5시 정도까지 하는 게 평균적이고요. 뭐 기사가 많거나 뭐 TFT가 있다고 하면은 그 토요일 뭐 밤 9시 10시까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또 학점 관리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기자 개개인의 별도의 문제죠. 당시에 도이안 인버스테이션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 당장 제작이잖아. 근데 목요일 자정까지는 일단 다음 주 평일은 또 현장 취재. 금요일이 되면 기사 작성. 끝없는 반복이죠. 일단 파트를 나눠야 될 것 같아. 매번 광고를 싣지만 연쇄춘추는 항상 빠듯한 예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거기엔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컬러가 8면이야? 컬러가 8면이야. 아니야, 8면이 반가워잖아. 아무래도 그 공지가 굉장히 저희한테 늦게 왔었고 거의 통보 형식으로 왔었고요. 그 방식에 있어서 저희는 문제를 제기했고 또 그 통보 방식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선택 납부로 전환이 됐다. 그렇게 됐으면 이제 학생들도
처음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일단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선택 나쁘면 이미 선택이 돼 있는 탭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해제를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저희는 아예 처음부터 다 해제가 돼 있었고 학생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어떤 예산의 독립성 같은 경우가 학보사나 이런 거는 되게 힘들어요. 그렇게 하기가. 근데 이제 예산을 이제 독립적으로 학교가 독립된 어떤 예산 통로를 갖지 않으면은 조금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드시 좀 위기가 온다. 뭐 기사를 빼라고 한다던가 학생들의 무관심을 해결하는 것 그리고 이제 예산의 독립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가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아요. 당연히 대학이 있기에 대학 언론이 존재합니다. 대학 언론은 학교의 발전을 위해 홍보지 역할도 담당해야 하는 것 역시 맞겠죠. 하지만 대학과 사회에 일어나는 부조리에 예리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여러 대학 언론은 학교 측의 비상식적인 간섭에서 자유롭지 못한데요. 지금 현재 성대신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 시작됐다고 11월 나왔네. 기자한테 여기 본 기사 11월이라 했는데 그거 인터뷰할 때 1월이라고 했어요. 그거를 이제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폐쇄를 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쓰려고 했는데 이제 주관 교수가 일방적으로 소재만 보고서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사도 안 보고 소재만 보고서 이렇게 자르는 게 말이 되느냐. 학교의 운영진들하고 한테 이것저것 요구하는 영상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의 무반응으로 일관을 했었거든요. 학교 측에다가 편집권 요구를 하면서 호혜 발행도 2번을 했었어요. 저희 사비로.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고 학우들 상대로 이제 편집권을 보장을 요구하는 어떤 서명 같은 것도 받아가지고 한 1,800명 정도 서명을 받았었고요. 정관 사태에서 계속 투쟁을 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힘이 계속 빠지거든요. 지치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죠. 언제든지. 주관 교수 내지는 뭐 이런 체계를 통해서 학교에 불리한 내용들은 절대 내놓을 수 없다는 이런 인식들로부터 일단 결별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우리가 우리한테 돈을 내고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한 사람 하나의 이제 언론으로서 대학 사회의 어떤 건강한 언론을 위해서 말의 흐름, 말의 길을 여는 그런 것들 담당하는 언론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지역에 맞지 않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대학 언론이 대학 사회의 자리를 잡고 대학생들 혹은 사회적인 관심을 끌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의 기성 언론이 하지 못했던 역할을 대학 언론이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언론 탄압이나 언론에 대한 통제가 심했을 때 천편일률적인 언론 환경에 주지 못한 어떤 교양 내지는 사상의 학습장의 역할들을 했던 것 같은데 대학 환경이 90년대 이후에 취업을 위한 어떤 그런 취업 전선의 최전선처럼 이제 여겨지는 시기가 되면서 대학 언론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 이제 어쨌든 이제 대학 사회의 변화와 궤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학생들의 기대가 많이 사라졌던 측면들도 있는 것 같고. 대학 언론의 위기는 예산 문제 혹은 학교로부터의 편집권 문제 말고도 더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경우인 건국대 건대신문을 찾아갔습니다. 한창 진행 중인 인터뷰 현장. 대학 평가들도 취재기자는 건대 편집국장이었습니다. 환경을 조성하기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우리가 인문학도들을 위해서 글쓰기나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공과생 아니면 예체능 이런
학생들의 글쓰기 대개 대학 신문이 주간 신문인데 반해 건대 신문은 격주로 발행해야 하는 어려운 형편이라고 합니다. 필요하고 왜냐하면은 고등학생들 보기 왜 편집장님이 직접 취재 다니세요? 제가요? 그러니까 인원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리고 원래부터 편집국장이 기사를 좀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더군다나 인원이 부족해서 제가 안 쓰게 되면 좀 다른 기자들이 양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총 신문사 인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9명인데요. 수습 기자가 5명이고 그다음에 부장 기자 2명, 차장 기자 2명 이렇게 있어요. 사실 이런 상황은 지역이나 공립, 사립대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 마찬가지인데요. 강원대학교 방송국은 이 적은 인원으로 오디오 방송의 영상 제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다들 대학 언론들마다 인원이 없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 학교는 조금 더 많이 없는 4명? 제가 있을 때 3명이서만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인원 문제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요. 기성 언론사만큼이나 학교 방송국원 모집 경쟁률이 치열했던 옛날 7, 80년대와는 지금은 너무 다릅니다. 서울소재대학교 학보사 대표의 모임을 찾아가 봤습니다. 각 대학 학보사의 소식들을 나누고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는 자리인데요. 학교를 비판하고 검시할 기능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날 나온 일부 얘기들은 전체 대학 언론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경희대 대학주부에선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원이 없어서 다음 학기면 갓 들어온 수습국원을 복장을 시켜야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그냥 여름몰이만 되지 않는 건 지금 예산도 그렇고 뭐 격주로 바꾸거나 최소 격주로 바꾸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온라인으로만 낼 수도 있어요. 한 학기. 최악의 경우요. 근데 최소에도 아마 한 격주로 바꾸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한 번 줄이면 다시 늘리긴 진짜 힘들어. 지금 수습 기자들은 몇 개월 한 거예요? 6개월, 그러니까 이번 학기 한 거죠? 3월에 뽑아가지고. 네, 3월에 뽑았어요. 나간 얘들은 이제 3학기 한 얘가 하나 그 편집장 시킬 얘였고, 그다음에 9학기 한 얘가 부장 시킬 얘였고 나왔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물론 사명감도 있고 한데 내가 나가면 이게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항상 보는 신문이 좀 그런 걱정이 있죠. 그렇죠. 제가 나가면 없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건대 건국대학교의 학보사가 맥이 끊기는 거니까.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신문사가 있는지 방송국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또 궁금해하지도 않는 지금 대학 언론은 각각 다른 어려움과 힘겹게 맞서고 있습니다. 대학사회라는 공동체에서 이들이 어떤 의미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편집권의 위기, 특히 저 예산의 위기 같은 것들은 지금 당장 어떤 매체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정체성을 위기하는 좀 더 다른 그리고 훨씬 더 급박한 그 대응에 있어서도 이전과는 좀 다른 노력이 필요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 언론에서 일하는 모두가 임무화말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관심이 가장 큰 힘이 된다고.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고 대학에 있는 구성원이라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대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들도 제가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읽어주질 않으니까 되게 그때 허탈함이 되게 많거든요. 페이스북 이렇게 잠깐 보다가 건대신문 뜨고 뭐 기사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뭐 1, 2분이면 계속 훑어볼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적극적인 피드백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좀 힘을 돋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